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또 앞서 얘기를 한 것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말을 다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메네이 아들이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가 제2의 참수작전을 시사한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엄효식 실장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매우 나쁜 사람으로 칭하면서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이 오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겠다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협박성, 압박성 발언이지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몇 가지 아마 협상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런 조건을 새로운 그 정치 지도자가 수용하는지 어떤지를 보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2차 참수 작전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미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인선이 늦어진 이유, 인선을 공식화한 게 늦어진 이유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표적이 될 가능성을 경계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처음 이제 공습을 당했을 때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다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조한범 위원님, 지금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이란 안에 있는 건 맞을까요? 예, 왜냐하면 없다면 저렇게 수장으로 만들 수가 없죠. 만일에 일종의 은폐된 정보전이다.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가 보기엔 과연 옳으냐. 예. 왜냐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지 않은 이란의 미래를 위한다면은 나는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누가 되든 제거하겠다거든요. 지금 모조타바가 강경파라고만 알려졌지 아직 입장은 안 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일단 이 국면에서는 이란이 강경한 태도로 갈 가능성은 높은데, 근데 지금 저렇게 메시지를 내게 되면 지금 이란이 테러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는 끝까지 옥죄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조타바가 언제 모습을 나타낼지. 그다음에 모즈타바의 첫 메시지가 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그라치 장관 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영구적 종전까지는 싸운다거든요. 예. 어차피 봉합을 하면 또 칠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지금 이제 주목되는 건 언제 모습을 내고 첫 번째 공개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내느냐, 이게 이번 전쟁의 이 모즈타바의 그 발언이 그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이란 안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종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란이 조금 메시지를 강경하게 내는 것 같고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공격을 감행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갑자기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게 지금 세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한편으로 봐서는 더 세게 붙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점에 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이란의 어떤 공격이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서서히 그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혁명수비대가 뭔가 좀 이 수습을 해서 다시금 공격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유가가 급속히 올라가는 상황들, 이게 아마 미국 국내 여론의 압박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일시적 상황인데 조금만 참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국민들이 참아낼지 그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양쪽 다 이렇게 갈 경우는 사실은 거의 공멸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압도적인 군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 국내적 여론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결국 퇴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일 관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이제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강경한 지도자 나왔으면 나머지 어떤 혁명 수비대를 또 이렇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뭔가 이제 좀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고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란 대통령의 발언이 누군가 중재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재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